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you, and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nk you. 네, 미국 대선 직전까지 면도날 차이일 거다, 또 초박빙일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난무했지만요. 전망을 뒤집고 트럼프가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트럼프의 이 전화위복 능력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경석 교수님, 그 전에 미국의 현재 지금 상황부터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 해리스 부통령은 어쨌든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예,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예. 6시나 7시경에 제가 알기로는 하워드가 자기 모교 워싱턴 DC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승복 연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승복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peaceful power transition을 하겠다, 네.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럼에도 동시에도 민주당 그리고 해리스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전히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좀 이게 대조될 것이 2020년 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선에서 붙었을 때 좀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대선에 패배했죠, 바이든한테요. 네. 그러면서 불법 선거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2021년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분명히 좀 대조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이용재 평론가.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 집권 2기를 앞두고 마러라고 리조트, 그러니까 본인이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인수위 거점으로 삼겠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트럼프가 말하고 자신의 그 집을 인수 팀으로 만들겠다. 이건 너무 트럼프다운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요 모자, 이 마가 모자 요거를 지금 그 모자군요. 네, 요거를 쓰고 이 트럼프 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추면서 어제 밤새 놀았다라는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만큼 또 신난 거겠죠. 왜냐하면 또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상원의원 투표, 하원의원 투표 다 공화당이 가져갔으니까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늦게까지 그 해리스 후보의 그 모교였던 하워드 대학에서 예. 끝까지 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우위로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의 승리 비결은 뭘까? 저희가 이 세 번의 위기 순간을 트럼프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위기의 순간 볼까요? 네, 트럼프 암살 시도가 뜨는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We will fight, fight, fight. We're going to fight for our country. We're going to fight for our country. And together we will save this country. 네, 미 의회 보좌관을 지냈던 이 폴공 연구원과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장소가 펜실베니아인 거잖아요. 저 피격을 당한 장소가 펜실베니아였고 저 또 관련된 선언을 어떻게 보면은 유세를 열심히 또 다닌 곳이 펜실베니아였는데 또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펜실베니아라는 주는 그 두 네. 후보가 제일 많이 투자한 주고 사실상 거기서 판세를 가린 건 당연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펜실베니아 별명이 키스톤 스테이트거든요. 네. 키스톤이라는 건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한 건데 네. 역시 미국 역사상 최초 13개 주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다고 펜실베니아 그 별명을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저 이번 대선에서는 그 경합주 중 연결고리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이 펜실베니아가 19명이나 선거인단이 달려있고 가장 중요한 경합주 중 하나인데 저곳에서 저렇게 극적인 장면이 사실 연출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요, 교수님. 사실 저 위험천만한 순간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면 1차 암살 시도에서 나왔던 그리고 암살 시도 이후에 또 귀가 스쳐고 만약에 정말 생명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네.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소벤십이라고 하겠지만 당시 네. 개인 트럼프의 역량이 잘 드러났다. 그리고 판단력이 잘 판단력이 잘 드러났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AP통신 사진 기자였죠. 예. 에반 부치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네.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 성조기 밑에서 저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파이트를 외칠 수 있었던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 판단력이 정말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과 지지층을 결집하는 네.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쇼맨십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극적인 순간에도 기치, 순발력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러기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호인이다. 예. 네. 그리고 정말 정치적 성향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트럼프가 저렇게 성조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트럼프의 그 애국심, 미국에 대한 그 사랑은 네.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생일이 6월 14일인데요. 네. 미국에서 6월 14일이 국기의 날, 플래그데이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성조기의 그 뭐랄까 생일과 트럼프의 생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세계 대륙에 걸쳐서 네. 총 18개의 골프 코스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 코스에는 무조건 20m짜리 장봉에다가 엄청 큰 성조기를 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이 사실은 뭐 이번 대선에 향방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조기가 트럼프의 사랑에 보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저 국기의 날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공교로운 우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트럼프의 쇼맨십이 어떻게 이렇게 좀 가능했던 건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좀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모두 아다시피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네. 사업가로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치에 좀 늦게 60대, 70대에 이제 입문하게 된 사람인데요.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로서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인 트럼프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임대업을 한 사람인데 네. 아버지께서 굉장히 강인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자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대학교를 뉴욕 군사학교로 대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와튼스쿨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로에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능력을 좀 기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네. 유권자들이 어떤 것이 불만족스럽고 어떤 것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그거에 대한 탁월한 안목이 사업가로서의 그 시절을 통해서 길러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어쨌든 쇼맨십의 귀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어떤 일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의 역경이지만 이거를 좀 잘 어떻게 보면 포장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일화가 뭔가요? 트럼프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재주가 정말 신통한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혼을 했었는데요. 이혼이요? 예. 첫 번째 부인이랑 이혼을 했었는데 그 이혼을 했던 이유가 나중에 두 번째 부인이 될 분이랑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네.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 이 셀럽들의 이혼은 굉장히 큰 가십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십거리를 잘 이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또 피자 광고를 첫 번째 부인이랑 찍었는데 저 당시에는 두 번째 부인이랑 이미 살고 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위기를 저 기회로 만들어서 저 광고로 트럼프가 전 세계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네. 계기가 됐던 일이 있었죠.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생활 역경이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매스컴을 좀 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런 쇼맨십과 매스컴을 활용을 잘한 게 선거에서도 승리의 비결을 좀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고 예. 어느 정도로 이분이 쇼맨십을 인정받아야 되냐면은 이분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네. 프렌티스라는 쇼로 유명해졌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던. 네, 예. 그분이 사실 모르던 국민들은 그 쇼로 인해 알게 됐는데 네. 그 어프렌티스 쇼라는 건 MBC 방송사가 나온 거거든요. 제작한 건데 네. 얼마 전 저기 MBC 홍보 총괄 한 임원이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 네. 그 정도로 인정해줘야 된다 하면서 저희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런 트럼프가 이번에 그럼 집권 후에도 계속 이런 쇼맨십을 이어갈 것인지도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죠? 이게 뭐냐면 예. 2021년에 이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플로리다 그 자신의 자택에서 쉬고 있을 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의원이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국회의원이요? 네, 저렇게 지금 저 네. 사진인데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국회원장님이고 네. 옆에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태권도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권도복을 주면서 저렇게 명예 구단증을 트럼프한테 줬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의 막내 아들 있죠. 네. 에런 트럼프가 이 태권도를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태권도 예.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트럼프가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 건데 저 자리에서 트럼프가 약속을 했던 게 내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저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겠다. 그래요? 네.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네. 지금 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의회 연설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복을 입고? 뭐 트럼프는 가능합니다. 네. 트럼프는 합니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럼 위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사법 리스크가 뜨는데 이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인가요? 네. 네, 이게 관련된 뭔가 상품들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인 건가요? 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후보자 당시일 때 네. 총 4개의 형사 사건이 기소가 되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선거 조작 위반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2022년 바이든과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 직후 하나의 중요한 스테이트였죠. 조지아주에서 네. 졌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졌을 때 그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의무가 예. 있었다라고 하는 혐의로 판결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머그샷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게 아까 저 사진이군요. 예, 머그샷. 예. 이제 굿즈를 만든 겁니다. 지금 말씀은 요게 이제 머그샷인데요. 이제 머그샷을 이제 소위 네. 말하는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네. 사진 찍은 게 요 이제 머그샷을 찍었는데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문구가 저기 지금 구체에 보면 never surround,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이제 티셔츠에 박아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100억 달러의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네. 그게 엄청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게 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마저 사업 아이템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셈인데 이 타고난 비즈니스맨의 트럼프가 결국에 백악관 주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첫 사업 아이템은 띵동땡동이었다. 땡동땡동이었다. 네. 좀 네 글자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혹시 우리 교수님 좀 맞춰보 주실 수 있나요? 그러게요. 부동산 아닐까요? 아니면 부동산. 네 글자니까 부동산은 아닐 것 같고. 네,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빈병팔이입니다. 빈병팔기요. 네, 트럼프의 첫 사업인데요. 사실은 트럼프가 옆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루터교 신자였기 때문에 집안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무조건 절약하라 그러고 너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어릴 때 진짜 막 5살, 6살 때부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소다병, 예를 들면 그 음료수병들을 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게 아마 저 빈병팔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커가면서 네. 트럼프가 이제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임대료 있잖아요. 네. 월세 같은 거 이제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는 일을 했는데 임대료 받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안 주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임대 그 하신 분이랑 막 주먹 싸움도 많이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요? 대학 시절은 이 트럼프가 사실 아이비리그에 속한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와튼 스쿨에 다녔는데요. 네. 와튼 스쿨에 다닐 때 그 부동산 개발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이 수업 왜 듣냐? 너희 아버지 이미 부동산 네. 업자잖아. 그랬더니면은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나는 뉴욕 부동산 업계의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되고 싶다. 네,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보니까 다들 그걸 비웃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왕이 되겠어. 그리고 그 친구들은 스포츠나 만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네. 트럼프는 그때 저당권 이런 건물들의 목록을 찾아보고 있었다. 아,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씨앗이 있던 거죠. 부동산 왕이 될 수 있는.
그럼 어쨌든 떡잎부터 굉장히 달랐다. 트럼프는 사업 과정에 면모가 있었다. 이런 건데 그럼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예. 임대 사업을 했고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훈육을 시켰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유펜의 재학 시절 자기에 대한 부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임대 사업을 늘려가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뉴욕 42번가에 있는 코모드 호텔을 네.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임대업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모드 호텔이 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또 트럼프가 그 코모드 호텔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를 예. 축적하게 되고 임대 사업으로서의 이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무대 임대업의 주 무대가 이제 뉴욕, 퀸스, 브루클린 쪽으로 네.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럼프의 상징이자 또 맨하튼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럼프 타워인 네.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건물 이제 예. 올릴 때 주변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모도 호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거를 네. 이게 이렇게 리노베이션, 리뉴얼 작업을 하는 네. 건데 사실 저거는 진짜 트럼프 타워는 원래 있던 건물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과연 트럼프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네. 결국 1983년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게 되고요. 네. 그 자리에는 또 뭐 뉴욕 시장뿐만 아니라 700여 명의 다양한 그 뉴욕의 유명한 셀럽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축하를 해줬는데 네. 결국에 저기에 트럼프 본인도 살지만 트럼프의 그 당시에 그 베프라고 할 수 있었던 마이클 잭슨도 저기에 살게 그래요? 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저 건물이 너무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면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그럼 마지막 위기는 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위기는 쓰레기 섬 논란이 뜨는군요.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이 논란 사실 대선을 막판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10월에 전국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네. 뉴욕 유세 현장에서 백인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요. 네. 저기 포토리코 600만 명을 비판하는 그런 쓰레기 예. 섬이라는 저기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제 몇 주 앞두고 네. 큰 바람이 불 거라라는 예측을 하고 저기 농담을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받아줬죠. 뭐 저기 제니퍼 로페즈 같은 포토리코 출신인 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거고 이 발언이 왜 그렇게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뭐 당연히 지금 라틴계 저기 뭐 표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여론조사들 따지면은 라틴계 표를 많이 따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굳이 자살골처럼 쓰레기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는데 네. 썼고 사실상 이제 뭐 당연히 뭐 트럼프 후보는 부인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다시 삼아서 역공, 소위 말하면은 역공격 소재로 삼았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 발언 가지고 네. 사실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네, 지지층이 네, 아니고, 지지층. 예. 그래서 거의 그 판을 완전히 엎었죠. 저기 해리스 후보한테 좀 큰 타격이 된 네. 발언을 하면서 다시 그게 좀 없어진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퀴즈 들어가 봅시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띵동땡동이다. 이게 역공이랑 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추리 소설 이런 거 아닐까요? 해리포터는 아니고요. 해리포터. 답이 뭔가요? 정답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요? 네. 예.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꼽은 손자병법을 책인데요. 미국에서도 읽을 수 있나 보죠. 그렇죠. 예. 손자병법은요. 저거군요. 예. 처음에 지어진 게 이제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맹덕도 저 책을 읽었고요. 우리의 영웅신 이순신 장군님도 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까지 저 책을 읽게 됐는데 한 책을 여러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네. 일단은 트럼프가 저 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온 뭐 대선 관련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저 책에 나온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You always win. There's rules. Attack, attack, attack. Admit nothing, deny every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 부인해라. 근데 이게 진짜 손자병법에 있는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네. 제가 손자병법에서 트럼프가 특히 주목하게 있는 세 가지의 법칙들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 그걸 자기의 정치 경험과 유세장에서 이용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공격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네. 법칙은 여러분들이 보시도 알다시피 해리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리하면 무조건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법칙은 네.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형사 사건이 기소됐을 때 트럼프가 대응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 네.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 부인하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승리만 주장한다는 법칙인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fight, we will gonna win the war, we will gonna win the election이라고 하는 항상 네. 그런 강력한 기조를 보이면서 이게 어떤 거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네.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쓰레기 발언을 어떻게 보면 역공해가지고 네. 했던 것도 이 손자병법에 좀 적용이 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석이신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바이든이 실언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트럼프 쪽에서의 소위 말하는 실언을 한 거죠. 라틴계를 이제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를 모두 쓰레기라고 하는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걸 정말 잘 캐치해서 트럼프는 오히려 친서민적 그리고 유권자들의 다가올 수 있는 제스처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나아가서 라틴계와 흑인계들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초박빙이라고 예상됐던 네. 이 선거가 트럼프의 우세로 끝나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의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좋아한다. 또 참 의외이기도 한데 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가 퀴즈를 이번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또 퀴즈 앞에 나왔던 걸 맞춰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충전 잘 됐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땡땡땡땡이다. 너무 방금 전에 나온 퀴즈여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용주 평론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손자병법이다. Art of War. 우리 폴공은 Art 네. of War. 네, 맞고요. 영어로 말씀을 또 해주셔서 네, 손자병법이다 이렇게 맞춰주셔서 지식충전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